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카를로스 곤 탈출 기자회견 후 한국이 크게 화가 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레바논 탈주국으로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곤 회장이 레바논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곤 회장은 기자회견 내내 매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을 쏟아놓았는데요. 주된 내용은 자신이 일본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일본 검찰, 그리고 기소 내용에 대한 항변이었습니다. 기존 주장과 같이 유엔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았다며 일본 사법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에서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자극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곤 회장 발표 이후에 곧장 등장한 일본의 움직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일본의 사법 당국은 매우 이례적으로 새벽에 기자회견을 열면서 곧바로 반박을 시작합니다.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오전 5시에 곤 회장의 불법 출국은 어느 나라에서도 용납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자회견을 연 것은 그만큼 일본 당국이 전 세계의 여론을 의식하여 재빠르게 대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국과의 최근 이슈가 맞물리는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곤 회장이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서 당장 일본으로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곤 회장은 일본의 사법제도에 관해서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도 사용했고 비인권적이라며 강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자국 법원이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7월 수출 규제가 단행된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스가 관방장관은 징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원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일본 회사 자산 동결인 것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보복성 조치로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전혀 존중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법원의 판결을 철회하라고 수차례 정례 기자회견 혹은 외교 라인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법원은 엄연히 삼권 분립으로 나눠져 터치할 수 없다고 설명해왔으나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아랑곳하지 않았고 거기에 수출 규제에 보복까지 해와서 논란을 일으켰으면서도 곤 회장에게는 일본의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모습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적법한 절차 가운데 진행한 사안이지만 일본은 국제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사를 해왔다고 전해집니다. 곤 회장은 하루에 변호사 입회 없이 8시간 동안 강압수사를 당했고 샤워조차 일주일에 2번만 가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일본에 늘 우호적이고 지금도 일본을 좋아했고 후쿠시마 사고에도 아이들을 일본에서 키웠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에 아무런 적대적일 이유가 없었지만 일본 정치검찰은 자신을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곤 회장이 프랑스의 법치 환경에 비해서 현저하게 일본이 국제 수준에 못 미치는 점을 폭로하자 일 법무성이 당황한 것입니다. 특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적인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일본은 곤 회장의 이러한 행동은 눈에 가시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 당국은 발빠르게 국제 이미지 쇄신을 위해 변명했지만 당장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이중적인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를로스 곤 회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미국에서 나온 한국 뉴스로 일본이 크게 당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지소미아 문제 등 한국보다는 일본 편에 가까운 것 같던 미국에서 일본의 직격탄을 날리는 뉴스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소개하며 한국은 일본의 도쿄올림픽에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거듭 항의해 왔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양국이 수출 규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상태로 한국은 이제 그에 대응해 국제적으로 일본의 방사능 안정성과 더불어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사용 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과 한국이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이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로비를 많이 하고 G7에 속해 발언권이 강한 일본에는 아무래도 한국의 외로운 싸움이 장기전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는 게 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CNN은 그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큰 착각이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직격탄과 같은 발언을 이어갔는데 오길기는 독일 나치의 하겐 크로이츠와 동급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물론 매우 강력한 어조로 금지해야 한다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우길기를 보는 것만 해도 악마의 상징으로 지난 과거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올림픽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한국의 논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당장 미국의 주요 언론이 이러한 맥락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사용에 대해 한층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길기 사용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본 근대사 전문가인 야마다 아키라 메이지대 교수는 우길기가 한국에는 일본군이 탄압한 상징이라며 일본에서는 한반도 식민지 지배의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길기를 둘러싼 역사 인식에도 어긋남이 생기고 있다고 우길기를 대하는 한일 양국의 태도가 다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우길기는 평화의 축전인 올림픽에는 어울리지 않으며 일본은 한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주장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길기를 단순히 일본의 문화라고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일본 문화의 일부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로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옷과 미술작품 등에 우길기 문양이 들어가 있기도 해 무리를 일으킵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우길기가 단순히 자위대 깃발이기도 하지만 풍어를 알리는 깃발이나 출산, 명절, 축하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CNN이나 기타 국제 여론에서 우길기나 군국주의를 비판할 때마다 일본 당국은 그런 방송은 일절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그러한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올림픽 및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퇴출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도 일제의 피해자들인 북한과 중국 등에 어필해서 동시에 강력한 우길기 항의를 할 것이라는 공동 대응안 계획에 대해 밝히기도 하는 등 한국의 우길기 퇴출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우길기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앞두고 계속 다툼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아베 내각이 일본 손님 배려 문화인 오모테나시마저 거의 하지 않는다며 급격한 우경화가 문제라고 우려합니다. 우길기가 올림픽 응원 때 등장할 것인지. 미국은 대이란 공격 발표를 준비했지만 트럼프는 결국 공격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오히려 이란 군사령관은 미국이 이란 군사력 오판 시 큰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큰소리쳤고,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위협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동맹국 어선을 억류하며 미국 드론 정찰기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우디 공습에도 참가한 것이 확인됐는데 미국이 이란을 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대이란 군사작전에 최대 12만 병력이 파견될 수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일축하며 만약 군사행동을 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이란의 군사력은 세계 14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전에도 상당한 병력을 투입하며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군인 공화국군은 약 5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해공군으로 나뉘어 있고, 정예부대로 알려진 혁명수비대는 15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화국과는 별도의 육해공군을 보유하고 탄도미사일 부대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군사 조직으로 총사령관 등 주요 간부들은 지금도 시아파 최고 성직자 겸 국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가 직접 임명합니다. 이란의 해외 군사활동은 사실상 모두 혁명수비대가 담당하고 있고, 이번 사우디 원유시설 피습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중동 전문가들은 혁명수비대가 곧 이란 그 자체라며 정부 위의 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악명 높았던 IS를 미국과 프랑스가 공군력을 동원해 공격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의 쿠드스 특수부대는 IS를 거의 괴멸 상태로 만든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군사 외교 전문가는 중동에서 혁명수비대보다 나은 군사 역량을 갖춘 조직은 이스라엘 정규군밖에 없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또한 사우디 등 걸프만 순위파 아랍국들은 넘쳐나는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최신식 무기는 많이 확보했지만 실제 이를 운영하는 역량도 실전 경험도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세계 3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엄청난 미국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지만 사우디 군대는 숙련도나 작전 능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 특수부대는 후티 반군에 비해 월등한 장비를 보유하고서도 쩔쩔맸습니다. 또한 이란은 중동에서 추종 세력이 많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으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은 시아파로 하나의 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을 건드리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등 결국 미국은 중동 전체와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이 미국과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에게 가장 큰 부담은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 네 번째 큰 산유국이며 이란 앞에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수송의 중요한 길목이므로 이곳에서 전쟁이 난다면 전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전쟁을 하면 중동에 주둔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각국의 미군 주둔지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미군 주둔지를 늘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란의 군사력과 지정학적 여건은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도 이란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일주일 안에 이란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도 엄청난 피해와 부담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온갖 방법을 쓰며 혈안이 되어 있는 트럼프에겐 이란과의 전쟁은 가장 피하고 싶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